제 이름은 최영환이고 여기 위해서 뉴욕에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1년의 절반이 출장이어서 토론토를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주로 공항에만 있었고, 저희 경유 때문에 처음으로 3일 전에 토론토 공항 밖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웃 오브 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저는 많은 출장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원래부터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부산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부산에도 용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10대 시절을 다 보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는 베드로라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어촌 동네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의 절반이 다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고 이제 가장 믿음의 사람이고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 계신 곳에 아무도 나오지 못한 찌질한 11제자 외에 아주 믿음이 강한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중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제가 있었던 영도라는 섬을 벗어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영도 다리를 건너서 다운타운에 가서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갔더니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모여서 서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너 어느 동네에서 왔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동네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친구의 레벨을 알 수가 있는데, 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영도란 섬에서 왔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영도에 전기가 들어오네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 시골 사람이구나. 오지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있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끝나면 또 교회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게 잡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만 특수한 시골이라는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왜? 대학만큼은 이 섬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부산이라는 데를 벗어나고 싶고 경상남도를 지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당시 때 성공이라 불리는 해외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수도권에서의 대학생을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 섬을 떠나게 해주세요. 부산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한 절반 정도 들어주셨어요. 용도를 벗어났어요. 경상남도를 벗어났는데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가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된 산 중턱에 대학이 정말 생뚱맞게 있거든요. 그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포항 외곽에서도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가야지만 있는 그 대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그 대학교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Why not change the world? 그 학교의 슬로건인데, 요즘 말로 이 슬로건이 너무 핵진지한 거예요. 수업을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다 이 슬로건을 외쳐요. 그리고 산 중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때 1, 2학년은 무조건 의무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기숙사를 들어가면 기숙사 정문이 큰 유리문이거든요. 그 유리문에 이거 쓰여져 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 열고 들어가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틈새에 Why not change the world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와, 그것도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기숙사 방문 열면 침대에 Why not change the world 쓰여져 있고, 너무 무시무시한 대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됐던 이유가 나 혼자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가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국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 교육의 힘은 무섭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래, 내가 이 시골 대학, 이 지방 대학 여기만 졸업해봐라. 내가 진짜 여기만 졸업하면 뭔가 부조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세상 내가 진짜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군대라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한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가는 바람에 시험을 쳐서 장교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1년 6개월이면 끝나는 군 생활을 저는 4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24살, 5살 때 군대 들어가서 막바지에 20대 마지막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는데 장교 훈련만 8개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교 훈련 받을 때 4개월 군사훈련 앞에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부대를 간대요.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태어난 곳도 지방, 대학도 지방, 군대만큼은 주류, 메인스트림을 보내주세요. 요즘 말로 너무 인싸가 되고 싶은데 제 인생이 너무 아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군대만큼은 인싸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육군 그 장교 후보생으로 갔는데 군대 내에서 인싸가 어디였겠어요? 예, 육군 본부, 국방부, 자연이 없는 곳, 회색 도시, 그 도시 안에 갇혀진 그런 군부대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의사 결정권 있는 군부대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정말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훈련도 진짜 열심히 받았습니다. 장교 후보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군인들은 밤 10시에 자야 돼요. 근데 딱 이렇게 누워 있다가 10시 20분 30분 되면 몰래 그 시험 봐야 되는 책을 들고 나와서 화장실로 갔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불이 나오는 곳이 화장실이었거든요.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왜? 제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체력 시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당시 때 제 체력 등급이 3등급이어서 굉장히 낮은 등급이었어요. 근데 그때 같은 방을 썼던 요즘 여러분 그 억강이라는 표현 아세요? 그 어깨 깡패가 있는 거예요. 옆에 애가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한국 최대 한국 국가대표 조종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 특훈을 부탁했어요. 그 친구가 3개월 동안 저를 죽지 않을 만큼 매일 밤에 1시간만씩 저를 특훈시켜줬어요. 그때 따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 3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배에서 식스팩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체력 등급 마지막 시험이 저희 1급이 아니라 특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1000명의 장교 후보생 중에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 성적이면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어디든 다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 때 법이 바뀌어서 컴퓨터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그 약간 높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을 그 장교님들이 좋은 성적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저 때 그냥 컴퓨터로 돌려 해가지고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을 여러분들처럼 큰 강당에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그 훈육 장교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자, 여러분 뭐 투명한 군생활, 깨끗한 병영에서 이렇게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아무 숫자나 넣어서 이 컴퓨터가 계산해서 자, 여러분들 스크린 올라가요. 그때 여러분들 이름 나오면 그 옆에 부대가 그 당신 부대예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떤 숫자 넣을까? 뭐 11, 뭐 12에서 진짜 아무 숫자 넣고 엔터키를 치니까 컴퓨터가 뜨르륵 계산해서 1000명 이름이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장교 후보생들이 긴장하면서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3년의 군생활이 어느 곳에 가나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저는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드리다 열릴 것이다. 구하리라 주실 것이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겠느냐. 전도서 12장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해봤는데 저 컴퓨터를 누가 창조했지? 빌 게이츠가 만들었나? 빌 게이츠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그래서 모든 어설리티, 권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컴퓨터 칩을 조작을 해서 만지셔서 치유하셔서 이렇게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면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억강 친구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니 영환아, 지금 너 이름 나왔대요.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스크린을 확인했는데 제 이름이 저 끝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부대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DMZ라고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무장지대를 작정 총괄하는 일반 전초 GOP 부대라는 생전 처음 보는 부대로 결정이 됐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던지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나름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날 밤에 점호라고 그 밤 10시 딱 그 자기 전에 자기 잠자는 곳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짝다리를 짚고 땅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10대 20대 내 인생은 진짜 아싸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훈육 장교님 그분이 들어오신지 몰랐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혼자 다들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훈육 장교님 들어오셔서 바로 샤우팅이 나오는 거예요. 야마,
네가 군생활 훈련 마지막으로 개념 있는 거야 막 소리를 치시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억강 탁 소리를 듣더니 효영 장교님 옆에 있는 최영환 장교 후보생 GOP DMZ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효영 장교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방금 소리친 거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최영환 너는 이제부터 누워서 점호 받으래요. 막 있고. 왜냐면 가끔 장교 후보생들이 훈련 잘 받다가 안 좋은 부대 되면 탈영하는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야 너는 무조건 누워서 받아. 그래서 그 다 놀리고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웃는데 저는 그때 너무 진지해서 웃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전방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때 또 알았어요. 아침 9시에 트럭을 탔는데 저녁 9시에 도착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밤에 도착했으니까 일단 잘해. 그래서 숙소로 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숙소 문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숙소 문 열었는데 바로 앞에 북한인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문 열었는데 북한인데, 제가 장교다 보니까 사진이 있어서 카메라가 있어서 그때 찍은 사진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북한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1월부터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만큼 쌓여요. 그러면 뭐 장교 병사 할 것 없이 무조건 나와서 다 치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생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증샷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해가 지는 북한의 모습인데 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일주일만 아름답고 그 다음부터 아름답지가 않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장교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그 당시 때는 일반 군인들은 군부대에서 핸드폰을 쓰면 불법인데 장교는 합법적으로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핸드폰으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거야. 군인이라고 군대에 있다고 뒤처지던가 트렌드를 모르던가 이러지 않을 거야 하고 갔는데, 여기 가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와이파이, LTE 쓸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미치겠는 거예요. 앞에는 북한, 왼쪽 오른쪽은 마인이래. 마인 뭔지 아세요? 아시네요.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지뢰지대, 그리고 뒤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선, 민통선,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가니까 교회 훈련 받을 때는 있었거든요. 이곳은 교회가 한 건물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더 미치는 거예요. 최고 미칠 만한 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해본 거잖아요. 나름 거기서 사회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당연한 게 있어요. 뭐가 당연하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항상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가라로, 일본 말로 가짜로 해. 그냥 했다고 해. 군대에서 꿈을 가질 생각 마. 밑에 잘해주면 안 돼. 줄 잘 서. 대충 하다 저녁에 너 혼자 그런다 안 바뀌어.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말을 종합하면 만렙을 찍는 단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원래 그런 거야. 뭐 하려고 하면 원래 그런 거야. 하지 마. 뭐 하려고 하면 원래 그런 거야. 건드리지 마.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너 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있는데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어제까지 하던 일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과거를 다 부정하고 싶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왜 이렇게 굳어있고 딱딱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대.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청년의 때 꿈을 가지세요. 그런 차원의 나의 꿈과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데 일단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약간 그 작은 밧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장교다 보니까 일반 군인들을 면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군인들이 다 20살, 21, 2살이에요. 그런데 최전방이다 보니까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들이 오는데 다 뭐 식스팩 있고 멋있는 친구들인데, 이야기하다 보면 속이 그냥 다 아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책이 서울대 김남규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인 거예요. 아프면 환자인데 청춘인 거예요. 다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플까 보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불안한 친구들한테 아프니까 청춘이야 힘내라는 어떤 희발성의 위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담긴 어떤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엉뚱하게 이곳에 대학을 세우기를 결정을 합니다. 실제 대학 건물을 이곳에
최전방에 세우지 못하니까 상상 속에 가상의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인생 종합대학에서 그때부터 제가 막 신나서 대학 수업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창립한 총장인 거예요. 상상 속이니까. 뭐 사람이 그 고립된 곳에 있다 보면 과대망상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들, 뭐 리더십, 자기개발,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좋은 습관을 가지는 법, 뭐 막 수업들을 만들고 각 수업마다 최고의 교수들을 임명해요. 상상 속이니까. 예를 들면 리더십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코리아 회장을 하셨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채욱 회장님을 교수로 임명했어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 인천국제공항 현재 11년 연속 전세계 공항 1인 거 아시죠? 예,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비즈니스계에서 이채욱 회장님이 리더십으로 너무 유명하신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세운 대학에 교수님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에는 미국 동부의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한국계 사람이에요. 데이빗 리. 그리고 미국 전체 스테이트 주에서 최초 아시안 출신의 상원의원이 중국계도 아니고 일본계도 아니고 한국계 사람이 나왔어요. 백인이 90% 이상인 곳에서 훨씬 상원이요. 그래서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교수로 임명하고, 또 그 당시 때 Your Best Life Now라고 그 긍정의 힘, 이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어야지. 그런 수업 넣으면서 그 수업은 그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미국인 교수 한 명 넣어야겠다 해서 넣고, 신뢰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신뢰. 넓은 인맥,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1대1로 만나면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 있잖아요. 야, 신뢰라는 것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학습될 수 있는 걸까? 라고 이제 누구한테 이걸 배우고 싶을까? 고민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영화배우 장혁 아세요? 장혁이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제가 같이 군 생활을 했었어요. 장교는 일주일에 2번, 3번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병사분들이 함께 보조로 근무를 서거든요. 제가 밤을 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장혁이 함께 밤을 샜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 사무실에서 그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사무실에 같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온갖 연예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거기서 다 들었어요. 우선 한국의 청담동 압구정이 아니라 북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쭉 듣는데 재밌는 게, 그때 장혁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젊은 영화 배우들이 스캔들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장 신뢰하는 어른 영화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때 배우 안성기 씨였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어릴 때 TV를 딱 켜면 배우 안성기 씨가 이렇게 커피 들고 나오셨거든요. 광고한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커피를 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분은 얼굴에 써 있잖아요. 신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와, 대중하고의 어떤 그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도 신뢰인데, 그 빡빡하다라는 영화 현장, 그리고 그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연예계 현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궁금한 거예요. 야, 적어도 신뢰라는 수업은 배우 안성기 씨한테 부탁해야겠다 해서 진짜 수십 개의 수업에 수십 명의 교수들을 임명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뭘 했냐면 그분들한테 교수 초빙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세운 대학에 교수가 되어달라. 근데 최전방이다 보니까 편지지를 구하기, 종이를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는데, 아침에 식판에, 군대 식판에 밥을 받아서 먹는데, 군인들은 매일 아침 영양 보충 때문에 우유가 나오거든요. 200ml 우유. 근데 우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유곽이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 마셔서 깨끗하게 씻어서 펼쳐서 말리니까 완벽해. 이게 밖에는 죽협 우유 써 있는데 안에는 흰색 종이인 거예요. 우유 담는 통이니까. 거기다가 편지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뚝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이채욱 회장님 당신과 배우 안성기 씨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유곽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 우유곽에 편지 적었다고 대학 이름 우유곽에 정했는데, 그때 영어 이름도 정했어요. MCU라고, 밀크 카툰 유니버시티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혼자 진지했냐면, 저 대학 엠블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편지 쓸 때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세요. 20분간만 만나주시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이 주제는 당신이 가장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한 장, 2장 적는데, 그 평소 친했던 군인 친구들이 좀 저를 피하는 기운이 느껴져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우유곽에 편지 적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새벽 순찰을 끝내신 그 부대 리더분이 계시거든요. 대대장님이라고. 대대장님이 약간 일찍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연애 편지 쓰는지 아시고 야 인마 너 뭐해 하고 막 오시더니 탁 뺏어서 막 웃으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제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보시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다. 나를 만나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분이 제가 기억나는 게 한참 보시다가 그 큰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최양한 장교 훌륭하대요. 열심히 하래요. 대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네가 여기서 자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신 거예요. 되게 불안하시고 그때부터 제 별명이 관장이었는데 저기 관심장교라고 그 아주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장교여서 제가 우유가게 편지 적으면 대대장님이 아무도 얘 방해하지 마 해가지고 제가 편지를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20장, 30장, 5개월, 6개월, 70장, 80장, 100장 넘게 적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그 쭉 적은 다음에 사진 촬영했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또 그 다음 장 보시면 열심히 적은 거예요.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네이버나 구글 포털 사이트에 딱 검색을 하면 이채혁 회장님 집 주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대신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 어디 홍보실 이런 대표적인 성격의 주소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 적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표까지 다 사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나 어른들 보면 그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장의 편지를 모아서 손을 얹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편지지가 가는 곳마다 절대적으로 그분한테 바로 가지 않고 비서분이 보시던가 홍보실이 보실 텐데 일단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게 회장님이나 대표님한테 가면 그분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허락하시사 저를 좀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다 정리해서 저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책을 내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다 기도하는데 몇 개월 동안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내서 한국의 청년들을 살리겠구나 하니까 또 혼자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좀 독특한 경험을 하는데요. 진짜 세밀한 음성 하나가 들렸어요. 마음속에서 보내지 마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소위 듣던 하나님 음성인가? 아니면 나의 큰 꿈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음성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 잡생각인가? 이게 갑자기 천지가 흔들리고 번개가 쾅쾅쾅 보내지 마라라라 이렇게 하면 믿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확실했어요. 제 인간적인 욕심은 이거를 보내서 한 자의 답장이 오면 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봐, 답장 왔잖아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시는 지혜가 이제 스탑인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때는 고민이 심했어요. 노력하던 거니까 몇 개월 동안 이게 혹시나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육군본부에 스카웃이 됐어요. 1년 반 동안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문화기획장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스토리도 있는데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프로젝트가 너무 잘 끝나서 제가 군대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육군 참모차장님, 별세계 장군님이 저와 함께 일했던 군인 친구들을 국방회관에 식사 초대해 주셨어요. 밥을 먹는데 여러분 아시죠? 학교를 다니시면 그 학교 총장님과 회사 다니시면 사장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분이더라도 참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 별세계 참모 차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 군대 처음 들어와서 어디서 군생활했네요. 제가 DMZ 저 GOP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나도 젊었을 때 거기서 했는데 고생했겠네. 야 반갑다 하시면서 거기서 뭐 했네요. 제가 거기서 우유곽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게 뭐냐요. 그래서 우유곽 대학을 막 설명드리니까 그분이 재밌다고 하시면서 도와줄 겁네요. 순간 참모 차장님, 제가 다음 주면 전역을 하는데 참모차장님께 저녁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뭐 받고 싶냐?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모차장님이 거기서 써주셨어요. 누구누구 회장님께 지금 전역하는 최영환 장교를 육군 참모차장이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 60만 군인들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한민구 장군대도 육군본부 직인 딱 찍더니 원본을 저한테 주시면서 마음껏 복사해서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 선물로 그걸 받았어요. 그 한민구 장군님 제가 매년 매번 감사해서 매년 찾아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 이제 이제 저번 정권 때까지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분이 그 낮은 위관급 낮은 장교한테 관심이 없으신데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네이버 구글을 검색해서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출판사 1위부터 10위까지 쫙 검색해서 거기에 우육각대학 책 출판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집장님이 연락 주셨어요. 최영환 씨인가요? 접니다. 와, 최영환 씨 여기 지금 리스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났나요? 아직 편지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집장님이 그러면 편지 보내고 나서 실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내도 됩니다라는 동의를 얻으면 우리 출판사가 정말 이 책을 내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기도하고 편지지를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언급한 사람들 다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배우 안성기 씨도 만나고 그 다음 장 이분이 세계 무역센터 수석부총재 데이빗 리 그 다음 장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인데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강원도 축협우육각을 지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폴신 상원의원님 그 다음 장 보시면 인천국제공항 고 이채욱 회장님이세요. 제 이채욱 회장님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비서분이 연락 오셔서 우리 회장님 진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으니까 정확히 20분 인터뷰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시간을 지정해 주셨는데 들어가서 인터뷰했거든요. 2시간 인터뷰해 주셨어요. 뒤에 회의가 2개나 있었는데 비서분이 불안해서 나오니까 이 회장님이 뒤에 회의 다 미루라고 가서 알았는데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그 흑수저라는 표현 아세요? 이분이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이신데 이 노하우들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걸 2시간 동안 다 받아줬고 녹음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것들을 쫙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우육각대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3주 뒤에 이 책이 나오고 그 3주 뒤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빨리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래요. 들어가 봤더니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일면에 제 책이 있는 거예요. 네이버가 선정한 오늘의 책.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업에서 부르기 시작하고 기업 특강 나가다 보니까 연결돼서 대기업에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열었는데 어디서 이메일이 왔는데 제목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단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래서 클릭했는데 한국의 21살 남대생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자살을 결심했대요. 그 친구 그 내용을 보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에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있더래요. 책들이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 와서 나 시선을 수습하시겠지? 그때 이 책도 우리 부모님이 반납하는 건 좀 죄송하다. 내가 이건 반납하고 죽어야겠다 해서 그 책들을 들고 학교 도서관을 갔대요. 반납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가 선정한 책으로 제 책이 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 표현으로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서 읽는데 제 책에 한국 최초 임하고 심리학 박사님이 인터뷰하시면서 그분이 젊었을 때 3번 자살 시도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이 책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괜찮대요. 책으로 공유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적혀져 있었는데 이 남대생이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대요. 그 챕터를 보고. 그리고 책을 읽고 다시 살기로 결정했대요. 출판사에 전화한 거예요. 나 최영환 대표 만나게 해달라. 나 이 사람한테 할 이야기 있다. 그 출판사에서 개인정보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게 해달라. 그 출판사에서 그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보내보세요. 하지만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책의 마지막 챕터의 첫 문장이 이 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그 일반 출판사 편집장님이 그 표현을 진짜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그 편집장님께 편집장님 이 책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분이 마지막에 허락을 해주셔서 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졸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깨어나고 죽어가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살리셔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그 유네스코에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전 세계 투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감히 캐나다로 올 생각을 못하고 미국 동부, 중부, 서부를 돈 다음에 유럽을 가고 아프리카에서 딱 그 4개월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좋았던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 어떤 만남이냐면, 저는 일단 새로운 도시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한인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면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당신 여기 왜 있냐 하면, 뭐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뭐 나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직장이 여기인데, 부모님 따로 왔는데,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2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있나? 궁금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파리에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뉴욕에 있고 시애틀에 있나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토론토에 있습니까? 하면 우리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애매한 질문에 정말 멋지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꿈꾸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와, 이 멋진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연결해서 뭔가를 해낸다면 정말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서 회사를 세웠어요. 어떤 회사냐면 이 멋진 청년들 네트워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 회사 이름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제자들아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 씨앗처럼 매우 작아 보이지만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그래서 천국이 된 머스타드 씨드에서 머스타드 트리. 그래서 하나님, 이 머스타드 트리에 열방이 깃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엠추리라고 정했습니다. 엠추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뉴욕에 가니까 가난한 미술가들이 너무 많아. 프랑스 파리 가니까 가난한 예술가들이 너무 많아. 이 친구들한테 우리 어떻게든 펀드레이징해서 비행기값 모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붓, 물감 들고 아프리카로 갑시다. 그래서 21명의 청년들이 물감이랑 붓 들고 아프리카로 가서요, 아프리카의 그 오지 마을로 가서 미술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붓을 지워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색깔을 알려주고. 그 문제는 애들이 그림을 너무 이쁘게 잘 그려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브러쉬 윗 홉, 희망의 브러쉬, 붓질 라는 프로젝트로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잘 그리는 거예요. 앱스트랙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현장입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그림 가해하던 분이 저기 오셨거든요. 그 전장 보여주시면, 그 케냐에 오셨는데, 그 뉴욕에서 소위 말하는 그 부자분들의 자녀들을 그림을 가해하시는 분이 여기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아프리카 애들이 뉴욕 애들보다 그림 더 잘 그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틀이 없어요.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다 보니까 속에 있는 걸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틀이 없냐면 종이 안 주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다 그래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설정 사진이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혹시 그 마사이 부족 아세요? 마사이 부족에게 저희가 갔거든요. 이렇게 점프하는 부족인데, 그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노마드,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인데, 그 7살인가 8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8살, 7살, 9살 그 레인지인데, 이 아이가 마지막 날에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자신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물어봤는데, 얘가 sea,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너 희망이야? 근데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마사이 부족은 99%가 바다를 못 보고 죽어요. 물을 찾아다니는 광야 생활하는 부족인 거예요. 염소떼를 몰고.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바다는 이 넓은 광야의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바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바다가 희망인데 마사이 부족 그 돌아다니는 광야가 흙이 다 빨간색이거든요. 이 친구는 이 빨간색 흙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바다는 빨갛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레드씨, 붉은 바다예요. 근데 그 어떤 선생님도 바다 이렇게 안 생겼거든, 너 잘못 그렸거든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가 그린 이 바다의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힘이 있고 희망적인지를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그럼 아시죠? 그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깨 뿜뿜이잖아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11살 루이라는 애가 그린 그림인데 이 아이가 마지막 날에 그린 그림이에요. 줄 3개를 그어놓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얘가 위에 그린 짙은 파란색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뜻한대요. 11살짜리 얘가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블루.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블루하고 그리면서 이 색깔은 우울한 색깔이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얘가 그냥 색깔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중간에 초록색은 지금 그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대요. 자기한테 재밌는 색깔은 초록색이래요. 밑에 노란색은 앞으로의 자기 밝은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제목이 My Life예요. 3가지 색깔로 과거, 현재, 미래 자기 삶을 표현했는데 저희가 매일 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낮에 만난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루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슬퍼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기 보내셨구나. 예배하라고. 저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마 저개발국가 가서 단기 선교나 가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블루예요. 꿈을 가질 수 없고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은보화를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다 창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딴 거 없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것들 끄집어내는 작업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이거 우리만 좋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그림들을 다 모아서 뉴욕으로 와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전시회 포스터예요. 근데 불쌍한 아프리카들 그림 보러 오세요가 아닌 우리는 그렇게 볼지언정 이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 희망을 보러 오세요가 저희 전시의 주제였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 다음 장 보시고 그 다음 장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해서 첫날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뭐 놀랐냐면 여기 토론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요커들이 오히려 hopeless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시회 왔는데 저 멀리 밥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희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비주얼이 굉장히 영적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마음을 때리니까 진짜 슬픈 그림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림 보고 굉장히 많이 울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거 예배구나, 이것도 예배구나. 그래서 저희가 매일 10시 오픈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스태프들이 아침 9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저희 갤러리 안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갤러리에 옵니다. 갤러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몰라 공허한 마음, 그 뻥 뚫린 아픈 마음,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 만져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패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해서 패션 for 잘 사는 사람들, 패션 for 선진국 사람들이 아닌 이 저개발 국가도 해서 패션 for all, 누구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패션에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아프리카 오지마을로 가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패션 디자인 교육을 했어요. 패턴, 스케칭, 그 옷을 만드는 방법에서 2주 동안 진짜 인텐시브하게 가르쳐서 마지막 날에는 이 친구들이 직접 자기가 만든 옷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게 했어요. 런어웨이.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아이들 직접 만든 옷이에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저희가 큰 스피커를 빌려서 음악을 크게 틀거든요. 막 둠치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막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저는 이 사진이 너무 감동적인 게, 여러분 가끔 패션 잡지 보시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나 이런 쪽이 진짜 비행기 전세기 띄워서 탑 모델들과 함께 이런 막 광야에서 촬영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럴 필요 없는 게 이 다 얘네들 집 앞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패션 저희 패션 팀장이 그 저기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리엠펑에 있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입니다. 그 세라인데 세라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옷을 만든 사람. 순간 아담 하와가 떠올랐어요. 아담 하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걸 급하게 가린 건데 그걸 패션으로 정의하는 대표님이 너무 저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러면 누구냐,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누구냐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는데? 창세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창세기를 펼쳐서 보여줬는데, 제가 예전에는 볼 때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딱 집어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아 보내실 때 그들이 부끄러워함에 가죽 옷을 입혀 보내심에라는 표현이 돼요. 세라가 저한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인간들이 부끄러워하니까 가죽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서 보내셨어요. 대표님, 패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일반 비영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종교나 그런 복음을 푸시를 하질 않습니다. 그 가게 되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슬림 타운을 가고, 우리 그 4년 전에는 아예 이슬람 국가를 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세라는 패션을 가르칠 때 첫 번째 수업이 패션의 역사거든요. 패션의 근원은 어딘가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고 패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한 패션 업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 가방에 아프리카에 그린 프린팅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감사한 게 저희가 그냥 판매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다 전달하길 원했어요.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다 이렇게 메시지를 적고 팔렸는데, 너무 감사한 게 3주 안에 솔드 아웃 됐어요. 다 팔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이 업체에서 좋아해서 야 이거 꽤 반응이 있는데 우리 그 다음에는 더 멋있게 해보자 해서 작년에 저희가 티셔츠에 아프리카 등 프린팅돼서 미국 내 163개 매장에 동시 런칭을 했어요. 그 런칭 쇼를 뉴욕 타임스퀘어 그 맨하탄 그 중앙 매장에서 한 부스를 통틀어서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타임스퀘어 현장이에요. 그 다음 장 하면 저희가 부를 때는 절대 안 오는데, 이 업체에서 부르니까 그 인스타그램 셀럽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 그래서 해시태그 M3, 해시태그 브러쉬업, 해시태그 for Kenya 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아주머님들이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옷을 사서 다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M3가 하는 일, 너희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응원합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진짜 그 다음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선한 가치를 알리는 게 갤러리에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갤러리를 넘어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선한 영역이 열방에 뻗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그 현재 주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의 문화예술 교육 그거 뭐 필요한 거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몇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상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언젠가 기회 되면 다음에 동영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프로그램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리서치 팀 붙어서 우리가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변화되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트래킹을 하기 시작하고 문화예술이 저개발 국가에 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보고서들을 이제 현재 7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뾰족하고 임팩트 있게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건 저희 그 m3.org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 장, 아이들이 자아상이 회복되고 셀프 스프레션이 커지고 자존감이 상승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장, 다음 장, 와우, 다음 장,
예, 지금은 현재 케냐 교육부와 함께 그리고 케냐에서 가장 큰 교육대학교와 함께 현재 케냐 국공립 교육에 현재 아트 커리큘럼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완성이 되면 케냐 전역에 예술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예, 너무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케냐가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케냐가 이것을 잘하게 되면 옆에 있는 탄자니아, 소말리아, 루안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전부 이거 함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국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민족을 일으키고 자립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 개인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노마드 요한 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는. 저기 www.outofcom 그래서 저는 아웃오프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웃오프. 그 다음 장 보시면 저는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보트 밖을 나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함께 보트 밖을 나옵시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 크리스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헐, 대박 사건. 진짜 멋있는 걸?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간다? 예수 믿으면 승진 잘한다? 그게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행위처럼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보트 밖을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보트 밖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멋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베스트셀러 낸 책 작가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 거야. 와, 저 사람 큰 기업이랑 콜라보레이션하고 연예인들이 저거 응원하고 그런 거 한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엠추를 통해서 열방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생명을 살리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큰 연봉, 좋은 조건들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직장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가정에,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될 겁니다.